수성 영상미디어센터 디지털 아트 동호회 쓰담의 5번째 작품 전시회가 한영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다양한 디지털 아트 20여 점이 전시됩니다. 경주시가 통일신라 북쪽 궁궐로 추정되던 경주 성동동 전랑지를 정비합니다. 총 사업비 6억 8천만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산 지식산업지구에 들어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의 조감도가 공개됐습니다. 총 사업비 3,580억 원이 투입되며 2028년 개점이 목표입니다. 경상북도는 24일 도청 동락관에서 경북도민 행복대학 명예학위 수여식을 열고 1,068명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학습자들이 배움의 결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고 컴퓨터로 웹툰을 완성하는 시니어들이 있습니다. 수성 영상미디어센터 디지털 아트 동호회 이야기인데요. 그림을 통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고 창작 활동을 통해 자아 실현의 기회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캔버스에 붓으로 그린 듯 선이 살아 있습니다. 일러스트와 초상화, 수채화, 웹툰에서 유화까지 다양한 작품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디지털 기계가 어려웠어요. 생전 처음에 시작한 거라서 그냥 집에서 스케치 정도 하던 사람이 아이패드를 가졌으니 그 휴대폰하고는 아주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작을 하니까 물감도 필요 없고 다른 준비물이 없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고. 60년 넘게 창작 활동에 전념해온 원로 화가도 디지털 아트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손에 아주 과감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을 했는데 제가 그 디지털 회화를 해보니까 그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게 준하는 또 그보다 또 오히려 더 실험적이고 더 어려운 또 말하자면 창조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깨우쳤습니다. 수성 영상미디어센터 디지털 아트 동호회 쓰담의 5번째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수성대학교 라이즈 사업, 지역대학 혁신 사업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는 4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해 컴퓨터나 태블릿으로 완성한 작품 20여 점을 선보입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교육으로 그림을 이제 손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조금 더 디지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 디자인 컴퓨터를 통해서 펜 타블렛이라던가 아니면 아이패드 드로잉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교육으로 가는 사업이고요. 시니어들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난 예술. 디지털 시대 새로운 자아 실현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주시가 통일신라 북쪽 궁궐로 추정되던 경주 성동동 전랑지를 도심 속 역사 문화 공간으로 정비합니다. 유적 보존과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탐방로 설치와 울타리, 주차장 정비, 조경 식재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총 사업비 6억 8천만 원이 투입돼 내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됩니다. 전랑지는 1937년 북천 제방공사 과정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발굴 조사와 지하 물리 탐사를 통해 대형 건물지와 부속 건물지, 배수시설, 우물지 등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정확한 성격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분황사, 월성, 동궁과 월지, 황룡사지 등 주요 국가유산과 인접해 역사적, 공간적 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평가됩니다. 경산 지식산업지구에 들어설 프리미엄 아울렛의 조감도가 공개됐습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지난 22일 서울 현대백화점 본사를 방문해 정지영 사장과 면담을 갖고 아울렛 건축 추진 현황과 지역 상생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현대백화점 측은 남양주점과 송도점 설계를 맡았던 건축사들과 함께 경산점 설계를 진행 중이며
자연 친화형 라이프스타일 아울렛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시는 이번 아울렛이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된 복합 문화 관광 허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산 프리미엄 아울렛은 지난 2월 28일 현대백화점 계열사인 한무쇼핑과 사업 시행자 간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대백화점 신규 지점 출점 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3,580억 원이 투입되며 2028년 개점이 목표입니다. 경상북도는 24일 도청 동락관에서 경북도민 행복대학 명예학위 수여식을 열고 학사 866명, 석사 142명, 박사 60명 등 모두 1,068명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21개 시군 캠퍼스와 6개 대학 캠퍼스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최고령 91세부터 최연소 24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습자들이 배움의 결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수여식과 함께 우수학습자와 학습 수기 공모 입상자, 우수 코디네이터 시상이 진행됐고 캠퍼스별 학습 동아리 성과물 전시로 공유와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2021년 출범한 경북도민행복대학은 올해로 5년째를 맞아 지금까지 4,7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강릉 주문진에서 옥계까지 해안선 64km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끊겨있던 주문진 소돌지구와 남항진 안인 구간이 새롭게 놓이게 되는 건데요. 자연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대표 관광도로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릉과 양양이 경계를 이루는 강릉시 주문진읍 향오리 일대. 중장비가 투입돼 지반을 다지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른바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로 해안도로 단절 구간을 새로 잇는 사업입니다. 강릉시는 올해 주문진 리조트에서 향호교 구간을 완공했고 북쪽 노선도 내년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어 2027년까지 교량과 접속도로를 개설해 강릉 북부 해안도로 전 구간을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사업으로 해서 저희 구간은 이제 소돌지구 향오리 이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양양까지 연결이 되고 양양은 저희 똑같은 이제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일부 구간을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강릉 남항진에서 안인 구간 해안도로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부지 내에 공군기지가 위치해 수십 년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다행히 강릉시와 공군제 18전투비행단이 지난 10월 업무 협약을 맺어 도로 개설 사업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노선은 남항진 해변에서 하시동 안인사구까지 3km입니다. 강릉시는 1단계로 남항진에서 공군부대를 지나는 1.4km 구간을 지하에 구조물을 놓는 터널 형태로 2028년까지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어 나머지 안인 구간은 연안정비 사업이 완료된 이후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남항진 해안도로는 완전 협약하고 이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강릉 안목에서 남대천, 병산동 연결 구간도 새롭게 정비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길이 끊겨 있습니다. 강릉시는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변경해 이곳 강변도로에서 섬석천을 지나 남항진 해변을 잇는 해안도로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강릉 헌화로부터 커피거리와 경포해변, 주문진까지 강릉 해안선 64km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교육 분야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특히 기술 발달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년 교육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수업 시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AI를 활용한 교육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부터 초중 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수업 등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AI를 활용한 교육도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AI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AI 중점 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AI 중점 학교에서는 일반 학교보다 AI 관련 수업 시수를 늘리고 학생 맞춤형 학습과 질문 중심 수업이 진행됩니다. 무상교육 보육 지원 대상은 현재 5세에서 4, 5세로 확대되고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기존 1:3에서 1:2로 개선됩니다. 초등 돌봄 체계도 바뀝니다.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교육 모델을 마련하고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연 50만 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대학 진학 상담 챗봇 서비스가 도입돼 수험생과 학부모는 복잡한 검색 없이 대화만으로 대학 입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가칭 스쿨 아리백 사업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국공립학교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확대해 학교가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교육 공간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벌통 내에 있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가려움 증상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은 과도한 면역 반응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봉 농가들은 한겨울에도 벌통 관리에 분주합니다. 벌집을 열어보면 벌들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 벌통 틈새마다 꼼꼼히 발라둔 물질들이 보입니다. 꿀벌이 식물에서 모아 만든 천연 항균, 항산화 물질은 프로폴리스입니다. 벌들이 식물이나 이 소나무 상처난데 거기 가서 상처에서 나오는 액하고 그리고 자기 몸에서 액을 같이 섞어갖고 이렇게 벌통 소비에도 바르고 저런 벌통 벌통 안에 조금 금간데 이런 데도 다 발라놓고 그래야만이 벌들이 벌충이 완전하게 크는 거예요. 아토피성 피부염지에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4주간 투여해 봤더니 염증과 가려움 증상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또 아동과 성인 등 66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진행한 인체 적용 시험에서도 면역 과민 반응 관련 유전자 발현이 50% 감소했습니다. 브라질 프로폴리스에 비해서 우리나라 프로폴리스가 이런 알러지성, 면역의 과민 반응 쪽에 억제하는 그런 단백질에 더 특이적으로 잘 작용한다는 걸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분석을 했고 세포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농촌진흥청은 항산화와 구강 항균 작용으로 한정된 프로폴리스 추출물 기능성에 면역 과민 반응 완화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양봉산물 전반적으로 기능을 밝혀내고 이런 것들을 소재화해서 결국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면역 기능 개선 시장에 새로운 소재가 도입될 경우 산업 전반의 성장과 신시장 창출, 양봉농가의 부가소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제66회 경상북도 문화상 시상식이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 등 주요 인사와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 한 해 지역 문화 발전에 헌신한 수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1956년 제정된 경북 문화상은 도내 최고 권위의 문화예술상으로 올해는 문학, 체육, 언론, 문화, 학술, 시각예술, 공연예술 7개 부문에서 각 1명의 공로자가 수상했습니다. 문학 부문은 권오휘 한국문인협회 경북지회 고문이, 학술 부문에는 이상호 한국국악진흥원 인문융합본부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예천 박물관을 찾은 누적 관람객이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박물관은 예천에서 3만 5천여 명, 영주 5천여 명, 안동에서 3,500여 명이 다녀갔고 서울에서도 1,6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천 박물관은 전시 해설, 체험형 프로그램, 가족 단위 콘텐츠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